나는 호의로 상대방을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남에게 이용만 당하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시나요?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내 삶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일은 늘 내 몫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유재석이 말했다. 나에 대해 큰 애정 없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무례하고 못된 사람, 인간 본성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많은 나무를 찍은 도끼는 어떤 나무를 찍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도끼에게 날카롭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나무는 그 아픔을 영영 기억한다는 뜻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대방에게 격 없는 무례를 저지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했던 행동과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무례한 사람에게 당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영영 기억하며 아파한다. 참다 못해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드러낸다 한들 그 상대방의 반응은 뻔하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더한 것도 당했어.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야. 무례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랐을 뿐인데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을 뿐인데 그것조차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제는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한다. 무례한 네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고생을 알아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 정도 티를 냈으니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말해야지라며 혼자 그 상처를 감내하고 견딜 필요가 없다. 격이 없는 무례함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으로 대처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할 바에는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나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확실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은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책이다. 부디 이 영상이 더없이 착한 여러분이 더 이상 관계에서 상처받고 다치지 않을 수 있게 그로 인해 단단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처방전이 되길 바란다.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만만한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만든다.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친해서 친구들끼리도 많이 보곤 했었는데 그 친구는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항상 말을 자르거나 너 그거 잘 못하잖아.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라며 나를 부족한 사람 취급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랬으면 나도 반박을 했을 텐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니 화내기도 애매하고 속으로만 쌓아두게 됐다. 그렇게 쌓아두고 말을 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런 행동이 심해졌고 선을 넘어 결국 그 친구를 손절하게 됐다. 나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결코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다. 피해의식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만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넌 내 아래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너보단 잘 알아라는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 나만 힘들고 짜증이 난다. 괜히 처음부터 가불이 형성된 것만 같고 좀 괜찮아졌나 싶다가도 다시금 저런 말투로 짜증을 유도한다. 두 번째, 화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데 똑같이 대해주면 정색한다.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장난이잖아. 매번 자신이 선을 세게 넘었으면서 내가 응당 화낼 만한 행동이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의 10%만 돌려줘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한다.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않냐.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의 잘못은 일도 생각 안 하고 상대방에게만 친절과 관용과 배려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 이게 당연한가.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다. 그저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다. 자신의 태산과 같은 잘못은 티끌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티끌 같은 잘못은 태산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과 나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정말 친절하고 세상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세상 엄격하고 무리한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의 진짜 인성을 보려면 그의 오래된 친구라거나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라라는 명언이 있듯 결국 자신이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 봐온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보여준다.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행동과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당신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 없다. 그것만 없으면 이것만 안 하면 괜찮은데라며 일말의 아쉬움과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도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 감정을 우선 보호하자.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모자란 인생이다. 네 번째, 절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그렇다.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자금을 모아 주식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나도 너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며 축하해주고 방법을 물어보는데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야, 무슨 방법을 써서 그렇게 돈을 빨리 모았냐. 혹시 뭐 불법적인 일 한 건 아니지라며 기분을 팍 상하게 만드는 화법을 쓴다. 하지만 이런 말투 자체가 결국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에서 발현되는 것이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앞선 세 가지 말투를 쓰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감정 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비꼴수록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일이 맞받아쳐줄 필요도 독려할 필요도 없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줄 줄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 낮아지는 게 제일 쓸데없는 짓이다. 과감하게 잘라내거나 잘라내지 못하는 경우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그게 우리의 건강한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다. 다섯 번째, 자신이 힘들면 남도 힘들어야 된다. 사회성 부족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는 내가 힘들면 너도 충분히 힘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때 공무원 시험에 최근 합격한 친구는 수험 생활을 약 6개월 정도 했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수험 생활을 약 3년 정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의 사람이면 야, 너무 축하한다. 6개월 만에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축하해. 빨리 돈 벌고 얼른 같이 열심히 해서 진급하자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은 와,
요즘 공무원 개나 소나 지원하나 보네. 너가 6개월 만에 붙은 거 보니까. 나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쉽게 붙을 만큼 뭐 페널티가 있겠지라는 식으로 굉장히 못되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힘든 것만큼 상대방도 힘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에 패배 꼬인 심리가 화법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6번째, 그냥 넘기면 될 걸 긁어 부스러기 만든다.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넘기면 되는데 꼭 그걸 긁어 부스러기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 열심히 해, 응원할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야, 요즘 공무원 돈도 못 버는데 경쟁률은 엄청 높잖아. 그냥 그거 할 바에야 나는 개인 사업하겠다. 너 집중력을 내가 아는데 넌 공무원 할 집중력은 아니야. 그거 힘들어라며 마치 자신이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처럼 어쭙자는 조언을 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한다. 이처럼 인간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그냥 넘기면 될 걸 굳이 긁어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상대방의 머리에 대놓고 탈탈 털어버린다. 마치 자신의 말이 진짜 현실적으로 뼈 때리는 충고라 믿으며 경우 없는 무례를 계속해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부스러기 같은 말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부스러기는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그냥 슥 한번 털어버리면 된다. 못된 이들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4가지. 못된 이들은 못되게 대해줘야 더 이상 못 가분다. 첫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 2번 이상 당하면 그건 자신이 바보다. 누군가가 계속 선 넘는 행동을 하고 무례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도 잘 타이르면 괜찮아지겠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건 굉장한 착각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나의 배려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취급하며 한 번 무례를 저질렀을 때 상대가 넘어가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 내가 너무했어가 아니라 이 정도도 받아주네. 좀 더 해도 되겠는데라고 생각한다. 경우도 없고 정도도 없는 사람들을 애써 이해해주거나 배려하지 마라. 그건 무엇보다 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2번째, 못된 이들은 자기가 못된 줄 모른다. 못된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본인이 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이 오랜 기간 살면서 인생에 고착화됐기에 선 넘는 무례를 저지르고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못된 말을 해놓고도 난 그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라며 본인을 정당화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 된통 당하고 나면 그 얼얼함이 최소 일주일은 간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너 진짜 못됐다라고 말한다 한들 결코 그 사람들은 자가검열을 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되려 이 정도 갖고 뭐라고 하면 너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래라며 핀잔을 주거나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섭섭하네라고 도리어 사과를 바랄 것이다. 3번째, 그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다. 못된 이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주지 마라. 못된 이들에게서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탁을 무리하게라도 들어준 사람들이다. 못된 이들은 부담스러운 부탁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우리 사이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며 상대방에게 은근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이들은 이런 방면에서 이미 도가 텄기에 내가 부탁을 들어준다 한들 결코 고마워하거나 감사해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더 부담스럽고 힘든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부탁이면 단호하게 거절해라.
그 부탁 안 들어줬다고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느끼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이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끊어질 사이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 번째, 더 못되게 말해라. 못된 사람이 못되게 말했을 때는 더 못되게 말해라. 더 못되게 행동해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사람다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야, 너 살 많이 쪘네. 굴러다니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얼굴 박살난 거보단 나은데라고 하거나. 야, 너 그것밖에 못 벌어서 어디에 쓰냐라고 한다면. 돈 많아도 성격 개차반이라 돈같이 쓸 사람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지금이 낫지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려줘라. 더 예쁜 말, 더 좋은 행동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휴머니즘을 바랄 필요도 해줄 필요도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절대 못 믿을 사람의 유형. 첫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지금은 연락조차 안 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엔 꽤나 친했던 지인이 있었다. 하지만 멀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말과 행동이 달라서였다. 예를 들면 너 생일 때 내가 이런 거 챙겨줄게라고 얘기하고 생일 자체를 까먹는다거나 난 너 120% 믿어라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못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였다. 이외에도 말을 뱉은 것에 대해 지키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들도 꽤나 많았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 이 지인과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자연스레 연락을 끊게 됐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달변가형에 가깝다. 말은 굉장히 청산유수로 잘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말 재능에 비해 행동 재능, 실천 재능은 현저히 부족한 유형이다. 항상 말이 앞서 사람들에게 잔뜩 기대감을 갖게 해준 뒤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실망감만 안겨준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아예 낫다. 두 번째,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있다. 3시 약속인데 습관적으로 4시에 온다거나 2시 반에 연락을 해서 오늘 못 가겠다라고 문자나 전화를 남기는 경우.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게 정말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경우.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은 나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만약 나에 대한 관심이 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면 그게 더 문제다. 관심이 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수시로 어긴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증거니까.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러려니 하거나 그러려니 하지 못하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둘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책임감이 없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의욕적이다. 하지만 그 의욕이나 열정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무언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재밌겠다. 내가 이거 열심히 할게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가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열정이 사그라들어 본인이 할 몫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일을 시작할 땐 누구보다 적극적이지만 열정이 사라지면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감정에 지배당해 자신의 일과 맡은 몫에 대한 책임감을 내팽개친다면 그건 서로에게 좋지 않다. 네 번째, 앞에서 남 욕하는 사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삶의 신조로 삼는 말이 있다. 앞에서도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이처럼 뒷담화라는 것은 정말 달콤하지만 또 그만큼 후폭풍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서 다른 제3자의 욕을 한다면
동조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속으로 다른 곳에 가서 내 욕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된다.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할 필요가 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100% 신뢰하거나 큰 기대를 하면 나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 자연스레 흘러가듯 대해라. 그게 우리의 마음 건강에 가장 좋은 태도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첫 번째,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미련.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미련을 오래 간직하면 나만 힘들어진다. 오래 연애하고 헤어진 전 연인, 15년 지기였지만 가치관과 성격 차이로 크게 다툰 후 연을 끊은 전 중마고우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련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진다. 이미 끊은 인연을 억지로 붙이려 한다고 제대로 붙여질 리가 없다. 관계는 유리창과 같아서 한번 크게 깨지면 다시 붙인다 해도 그 강도가 현저히 약해진다. 그렇기에 그런 미련을 가지며 이미 지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현재 나에게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그 인연들에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 잡지 못한 기회에 대한 아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라는 건 비단 성공이나 인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만나지 못했던 사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 아쉬움을 계속해서 간직해봤자 내 정신건강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니 잡지 못한 인연들과 기회들에 대해서는 굳이 미련 갖거나 신경 쓰지 말자. 세 번째, 미래 관계에 대한 걱정. 상대방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불안감의 원천은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가짐은 스스로를 좀먹을 수밖에 없다. 마치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만약 추락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거나 버스를 타며 만약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며 불안에 떠는 것과 같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굳이 상상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거기에 쏟는 태도가 필요하다. 네 번째, 습관적인 비교. 세상 도처에 나보다 잘나고 멋진 사람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나를 습관적으로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어라며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면 당연히 내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그 불편한 비교를 상대방도 당연히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 내가 해준 만큼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면 나만 힘들다. 일일이 상대에게 줬던 감정이나 물질의 양은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무언가를 해줄 땐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좋다. 내가 너 힘들 때 위로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무료 위로권 한 장을 줘. 내가 저번에 8,000원짜리 우동 샀으니 넌 오늘 6,000원짜리 제육볶음에 2,000원 고기 추가해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지질하다. 그렇기에 이런 기대감 없고 부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다. 예전에 TVN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일로 만난 사이를 보며 굉장히 감명받은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바로 장성규와 유재석이 대화를 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당시 장성규는 악플로 굉장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장성규에게 유재석은 사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장성규는 이내 누가 저를 욕하면 무서워요라고 했고
유재석은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야 성장해라고 답했다. 담담하게 말하는 듯 했지만 많은 아픔과 고난이 그 말 한마디에 드러났다. 형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 답을 못 찾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냐는 장성규의 연이은 질문에 유재석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누구나 겪는 이라고 대답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어느 한 명이라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욕을 하면 크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다. 장성규도 유재석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그런 과정을 좋은 방향으로 극복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 유재석은 방송에서 다시 한 번 더 인상 깊은 말을 남겼다. 내 스타일을 여러 가지 방송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하다 보면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내가 만족을 못하고 괜히 양심에 찔려. 근데 이렇게 방송을 많이 안 하면 이런 소문이 또 돌아. 까탈스럽다. 까다롭게 일 고른다 같은. 결국 이건 양립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일을 여러 개 하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오겠지. 이제는 프로그램 막 하더라. 예전과 달라졌다 같은.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담담하게 말하는 유재석의 표정을 보며 굉장히 많은 감정이 스쳤다. 나도 예정을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써 나를 지우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자연스럽게 을을 자처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상대방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면 맞출수록 내 인생은 불행해졌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반응에 좌지우지 됐다. 내가 어떤 걸 하든 나를 비난하고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하든지 나를 믿어주고 좋아할 사람은 계속 그렇게 내 곁에 남는다. 그러니 모두와 잘 지내려고 나를 지우고 가식적인 행동과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고 나의 그 솔직한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된다. 지금 당장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힘들다고 해도 유재석의 말처럼 잠깐이다. 다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 과정을 극복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인맥 쌓는데 시간 쏟는 게 무의미한 이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인맥이다. 이 인맥을 이용해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사람만 잘 사귀어 놓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박진영의 명언을 들려주고 싶다. 사람들을 사귀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맥을 쌓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짧게 보면 그래요.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쓰세요. 인맥은 짧게 보면 도움이 되지만 길게 보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맥 쌓으려고 술자리에 가시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일 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다. 10년을 알고 지냈더라도 내 일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보다 오늘 만났는데 내 일에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두말 않고 후자의 사람과 비즈니스나 다른 일들을 진행할 것이다. 결국 친밀함보다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박진영이 그 뒤에 이어서 한 말도 의미가 있다. 누군가는 제 말을 들으면서 본인이 성공했으니 그런 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자기 실력을 키우면 분명 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사람들 만나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몸 쓰고 건강 악화되고 이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성실하게 노력하고 공부하세요. 주변을 보면 인맥에 목매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족한 실력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 한 번 잘 만나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노린다.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내가 실력이 없으면 나는 인맥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를 그저 아는 사람 그 이상 이하로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선 상대방이 나에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줘야 한다. 한 가지는 재미다. 같이 있으면 진짜 재밌고 편한 사람이라면 굳이 생산적인 대화를 하지 않아도 즐겁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득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일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도움을 준다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그게 아닌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이 말에 얼마나 공감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맥을 쌓을 시간에 자신의 실력을 쌓고 상대방이 나를 왜 안 써주는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상대방을 원망할 시간에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해라. 그게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이다. 무리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인간관계로 인해 참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힘들었던 이유의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이유 모를 기대였었다.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너는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내 호의에 감사하며 오히려 더 큰 호의나 보답을 해주려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며 오히려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모두에게 잘해주다 보니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다. 나의 호의를 더 큰 호의로 받아들이며 돈독해지는 사람과 나의 호의를 권리로 알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그렇게 수많은 시간 낭비를 하며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느낀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조건 잘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눈길이 감사의 눈길인지 아니면 이용의 눈길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정말 그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노력을 써봐라. 그럼 한순간에 갈릴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더 큰 호의를 베풀려 하는 사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작은 손해가 훨씬 더 남는 장사다. 애매하게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칼같이 끊어내지 못하고 악성종양처럼 옆에 둘 수밖에 없다. 내 에너지와 정신을 좀먹는 존재는 처음부터 그 시의 종자를 파악하고 잘라내야 한다. 두 번째, 한 말이 변함없는지를 지켜봐라.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입으로는 거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다. 하지만 정작 그런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는 마치 직장인이 회사 다니기 진짜 싫어. 나 유튜브 열심히 해서 퇴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5년째 시작조차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는 것과 같다. 말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짜 자신이 한 말을 몇 정도 현실화시키느냐가 그 사람이 가진 진짜 역량이다. 뿐만 아니라 말이 계속 이리저리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에 무언가를 구매하러 갔는데 구매 전에는 이거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하다가 정작 구매를 하려 하니 그런데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며 갑자기 말을 바꾸는 영업사원이 있었다. 물론 어떻게든 판매로 연결시켜
자신의 수익을 올리려는 적극성은 높이 사지만 어떻게든 거짓말로 현혹시켜 고객을 계산대 앞으로 끌고 오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에게 큰 손해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 행동들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양치기 소년 같은 이미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라. 어제 한 말이 오늘 바뀌진 않았는지, 나에게 잘해주고 진심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본심을 잘 모르겠다면,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 파악이 잘 안 된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유심히 보면 좋다. 나의 호의를 행여나 당연하게 여기진 않는지, 자신이 한 말을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말에 무게감이 없진 않은지 명심하자. 감사함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사람의 본성과 본 모습을 알면 무례하고 못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 큰 애정 없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